그 여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해왔는데요.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와 어떤 국정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지난 1년 동안에 청년들의 국정에 대한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그에 못 미쳤습니다. 저는 이걸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현재의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불만족을 넘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청년층의 어떤 체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에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갈 몇 가지 보관을 네, 거기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의 김봉철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현안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뭐 경제지들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보유세 관련해서 인상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그 세제율 개편 관련된 그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에도 부동산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시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세제 문제는 열어놓되 논의하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보고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현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따로 저도 또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책 당국에서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딱 예단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총리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님께서 따로 전해주신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성숙 총리 후보자와도 1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좀 어떤 분이라고 평가하셨는지 그리고 차기 총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과는 저희가 뭐 매주 주례보고 회동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제 사의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쭉 나눠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딱 기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아마 말씀하고 표현하신 것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총리를 그만두게 되면 후임 총리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몇 분 중에 한 분이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는 일을 잘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고 그리고 이 잠재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으로 보이는 분이어서 저는 총리직을 굉장히 빨리 흡수하고 잘 해내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에게 드릴 말씀은 고생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죠. 이게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과분한 직책을 맡아서 1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보다 훨씬 더 역량 있는 분이 오셔서 지금 국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중적 과제, AI 전환이라든가 또는 민생 경제 이런 것들의 그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인데 거기에 아주 적임자가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성숙 총리 후보자께서 경험이나 또는 어떤 경험이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에서도 다 보완이 될 것이고 당에 돌아가서 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총리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 채널의 이준성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총리 재임 동안 그 청년 정책 관계장관회의 수차례 하시는 등 이 청년층에 대한 되게 관심을 많이 쏟으셨던 걸로 아는데 사실 청년층이 정부 여당에 향한 시선도 좀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제 당에 복귀하시면 청년층에 좀 더 신경을 쏟으실 것 같은데 이 청년층의 현재 여론과 앞으로의 청년층의 마음을 되돌리게 한 보관 일단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분열이 조금 심해지고는 있는 양상인데 지지자나 당원들이 서로를 향해 멸칭을 쏟아내는 등 좀 이게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당에 돌아가시면 좀 통합을 이뤄내기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여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해왔는데요.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와 어떤 국정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지난 1년 동안에 청년들의 국정에 대한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그에 못 미쳤습니다. 저는 이걸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현재의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불만족을 넘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청년층의 어떤 체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에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갈 몇 가지 보관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몇 가지의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은 이제 그 여당으로서의 품격을 더 높여야 하고 그리고 이 문화를 혁신해야 하고 그리고 대단히 청년적인 정당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정책 정당, 당원 주권 정당 이런 것에 더해서 저는 뭐 워낙 정책을 중시하고 또 당에서 정책위 의장이나 민주연구원장 이런 걸 두 가지 다 해본 좀 몇 안 되는 사람이어서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당원 주권 시대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당원 주권에 대해서 매우 중시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만은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왔던 그런 가치들 말고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생각해야 될 새로운 키워드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품격, 문화, 청년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청년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청년 문제만큼은 협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당에 돌아가면 이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저는 청년 정책만큼은 협치하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청년 대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국정소통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정권 문제가 저는 매우 소중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고업이 요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투표 외에는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 표현의 기회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 돌아가면 지금까지 총리실에서도 사실 제가 제일 노력한 부분인데 이번 그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고 훨씬 더 아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청년들, 대학생들, 청년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제가 아마 당에 가면 뭐 제가 개인으로 서든 개인 의원으로 서든 또는 제가 당직을 맡게 되든 어떤 민생 대화의 제일 주 플랫폼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분열과 관련해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는 어떤 선거 시기 이후에 이러저러한 논쟁과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를 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민주당의 분열을 경험해 봤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열린우리당, 민주당에서의 열린우리당의 분당 이후 몇 년을 지내고 다시 통합민주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있을 때까지 몇 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정당이 분열하면 그 정당원 모두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이든 자기와 입장이 다른 상대를 이렇게 멸칭화해서 부르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는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할 때도 제 어떤 부덕의 소치로 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떠한 질문이 야당에서 와도 비교적 절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떤 언어로 공격을 해와도 조금은 다른 언어로 그것을 이렇게 대응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당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당분간의 시기를 거친 이후에 당 내에서 언어로든 태도로든 또는 정치적 노력으로든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저는 뭐 지금까지도 그런 스타일이었고 최대한도로 화합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갔다가 이리 가겠습니다. 저 총리 할 때 좀 이렇게 손 많이 들고 질문하시지 오늘 갑자기 질문이 많아지는데 자 그쪽에서 하시고 여기 두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